네, 16번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문제야. 다중회귀 그동안 이 16년 이전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17년 7급에서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고 나서 요 17년 이후 시험에서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 자주자주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다중선형 회귀 분석 막 정확히까지 완전 세세하게 깊게까지는 몰라도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할 때 분산 분석표 채우는 거. 그다음에 수정 결정 계수, 그다음에 다중 공선성이란 개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골라 보겠습니다. 자, 결정 계수는 총 변동 중에서 회귀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SST분의 SSR이네. 그렇죠? 이거는 맞죠. 이거는 단순이든 다중이든 결정 계수의 정의라고. 그래서 다중에서도 당연히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 2번 결정 계수는 독립 변수가 추가될수록 커지네. 자, 요 2번 문장 살짝 애매합니다. 자, 결정 계수라는 게 뭐야? 설명력이라고. 그래서 y를 예를 들어 x1, x2로 이미 설명하고 있었어. 한 50% 설명하고 있었어. 근데 x3가 추가된 거야. 그럼 x3가 y를 조금이라도 더 설명하면 뭐야? 50%에서 추가로 늘어나겠죠, 설명력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가 추가되면 결정 계수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절대로 줄어들진 않아. X3가 아무리 Y를 절대 설명 못해. 0%로 설명해. 그래도 여전히 X1, X2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50% 설명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결정 계수는 뭐라고? 줄어들진 않는다고. 자, 근데 줄어들지 않는다 뭐야? 커진다? 아니죠. 커지거나 또는 뭐야? 같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X3가 아무런 설명력이 없어. 그럼 여전히 50%로 커지지 않고 결정 개수가 유지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이 틀린 문장이다라고 생각해. 커진다라고 딱 하나로만 정의했으니까 틀린 문장이라고 같아질 수도 있다고. 근데 물론 정답은 2번은 아닙니다. 시험이 만약에 뭐 올해든 뭐 내년이든 만약에 치러졌는데 이런 문장이 나왔어. 근데 정답이 아니래. 그럼 이의 제기하면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근데 이 당시 17년 7급 시험 보신 분들은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이게 맞냐 틀리냐 뭐 복수 정답이냐 요런 결과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번 틀렸다. 독립 변수가 추가된다면은 커지거나 같아진다. 줄어들지 않는다는 맞는데 그냥 커진다만 쓰면은 그거는 틀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번 다중공선성이라고 있어. 자, 요거는 다중회귀 분석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회귀 분석하기 전에 가정에 뭐가 있냐면 독립 변수끼리 독립이라는 가정이 있어. X1, X2, X3끼리 서로 독립이어야 돼. 그래야지 Y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X1과 X2가 독립이 아니어서 X1이 막 X2에도 영향 주고 있어. 그럼 X1이 Y에도 영향 주면서 X2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럼 X2가 또 Y에 영향 주는데 이게 온전히 X2에서 받은 영향이 아니라 X1 때문에 영향 받은 것 때문에 또 영향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러면 회귀 분석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지고 분산도 막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이어야 된다고, 독립 변수들끼리. 근데 현실에서 당연히 온전히 완벽하게 독립인 독립 변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최대한 독립이 되도록 독립 변수를 선정해 줘야 되죠. 근데 이 종속인 관계가 너무나도 크다면은 회귀 분석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문제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다중 공선성이라 합니다. 자, 근데 다중 공선성은 뭐라고? 독립 변수끼리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근데 3번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무조건 아예 절대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3번입니다. 이 문제는. 근데 2번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자, 마지막으로 4번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다중 공선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누구로 검토하냐면 분산 확대 인자 VIF라고 부르는데 얘로 검토한답니다. 얘로 찾아본다고. 근데 VIF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몇이면은 다중 공선성이 있다고 하는가? 뭐 요런 것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중 공선성에 대해서는 요거로 검토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요 성질들 이 뒤에 시험에도 나와주기 때문에 요때는 당연히 풀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장들 잘 기억해 주셔서 요 뒤에 시험에 나올 때는 풀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17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도 특이한 게 나왔죠. 뭐냐? 오즈비에 대한 문제야. 근데 17년 7급에서 처음 요 오즈비가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용어들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즈는 알아야 돼. 오즈는 뭐냐? 실패분의 성공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찬성 오즈를 구한다. 그러면은 오즈는 뭐냐? 반대분의 성공이라는 거야. 요게 바로 오즈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중공업에서도 오즈 구하고 농업에서도 오즈 구한 다음에 둘의 비를 구하면 그게 바로 오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즈비에 대한 설명은 만약에 오즈비를 처음 들어보셨으면은 제 단원별 풀이에 8단원 카이제곱 검정의 첫 번째 챕터가 오즈비야. 여기 가서 개념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무엇이냐? 표본 오즈비는 요렇게 구해지니. 오즈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봤더니 P1 나누기 1-P1 분의 P2 나누기 1-P2 요렇게 구한다고. 그럼 P1과 P2는 뭐냐? P1은 중공업에서의 찬성률, P2는 농업에서의 찬성률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위에 분자가 중공업이기 때문에 중공업의 오즈를 구하면 뭐야? 30분의 100 요렇게 되죠. 반대분의 성공이네. 잘못 썼죠? 반대분의 찬성이 오즈라고. 자, 농업 부분에서 오즈 구하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70 나누기 60 반대분의 찬성 적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안에끼리 곱한 거를 분모로 보내시고 바깥끼리 곱한 걸 분자로 보내면은 요렇게 되죠. 30 곱하기 60분의가 아니라 30 곱하기 70분의라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죠. 자, 요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비율차가 0에 가까울수록 찬성률 차이가 커지니. 비율차 누구야? 봤더니 중공업에서의 찬성률 빼기 농업에서의 찬성률이잖아. 근데 이게 0이래. 그럼 뭔 소리야? P1이랑 P2랑 같다는 소리잖아. 그럼 찬성률이 차이가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문장이 됩니다. 다음 상대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찬성률 차이는 작아지냐? 그럼 또 뭘 봐야 돼? 상대 비율을 봐야죠. 상대 비율은 뭐야? P2분의 P1이 상대 비율이래. 근데 이게 1에 가깝대. 1이래. 그럼 무슨 소리야? 이것도 양변에 P2 곱하면은 P1은 P2란 소리죠. 그럼 둘이 차이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3번이 무슨 문장?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 4번 오즈비가 0.5래. 요가 계산해 봤더니 2분의 1이래. 그럼 찬성률이 동일한 거니. 자, 둘이 만약에 P1이랑 P2가 동일해. 그럼 오즈비가 몇이 나오겠어? 1이 나오겠죠. 똑같이 이렇게 약분되니까 1만 남을 거 아니야. 근데 2분의 1이면은 당연히 같은 거 아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정의 여기에 설명해 줬으니까 요 정의들을 이용해서 하나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즈비가 17년 7급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수준에서 바로 풀 수는 없고 요 식들이 뭘로 정의되어 있는가를 요 용어들이 뭘로 정의되어 있는가를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이해를 해주신 다음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문제다. 근데 뭐 정답 고르는 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과 치주 질환이 독립이냐 알아보지. 그럼 무슨 검정이야? 독립성 검정이 되죠. 그 독립성 검정을 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면 자, 귀무가설은 서로 관계가 있냐니. 자,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의 귀무가설은 뭐야? 독립이다잖아. 독립이란 소리는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독립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기억 틀렸죠. 이런 식으로 카이 제곱 검정은 이미 귀무가설이 정해져 있다고. 다음 니은 검정 통계량 값은 0이니. 그럼 검정 통계량 구하기 위해서 요 표를 살펴보니까 전체 개를 봤더니 딱 1대2로 쪼개져 있죠. 그럼 요 150도 1대2로 50, 100 요렇게 쪼개야 되고 요 150도 50, 100, 300도 100, 200으로 쪼개야 되는데 쪼개서 이제 기대도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관측도수가 이미 뭐라고? 이미 기대도수라고. 그래서 관측도수랑 기대도수가 같기 때문에 분자 부분이 5 빼기 2 하면 다 0이 될 거기 때문에 검정통계량 구하면 0이 되는 거 맞죠? 네, 다음 디귿 검정통계량 값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기각하는 거네. 카이저 검정 무슨 검정? 우측 단측 검정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임계치 만든 다음에 기각력을 어느 쪽에 만들어? 큰 쪽에다 만들죠.
근데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임계치보다 작아. 그럼 뭐해? 기무가서 기각하는 거야? 채택하는 거야?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거는 니은 리을이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유도는 이내, 지금 몇 바이며 분할표야? 흡연 종류가 3개 있고 있음 없음이니까 열은 2개 있죠. 그래서 1씩 빼서 자유도 구하면은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나오는 거 맞게 되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검정 통계량 구하는 것도 딱 이쁘게 기대도수로 나와서 바로 0이 되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 구하는데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19번 풀어보겠습니다. N명에 대해서 대응티 검정을 한다고 한대. 그럴 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관측 쌍들과는 독립이어야 돼. 그렇죠. 사람들끼리는 서로 독립이야죠. 근데 쌍내의 자료,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식이요법 전후 요렇게 하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쓰는 거 맞게 됩니다. 다음 2번 쌍으로 관측된 자료의 차에 대해서 차를 D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다시 1표본 T 검정, 그냥 원래 모평균이 몇이냐라는 그 모평균 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자유도는 어떻게 되니? 대응 T 검정의 자유도는 뭐야? n-1이죠. n명에 대해서 전후 조사했으면은 요 D로 새로운 변수 만들었기 때문에 D에는 n개의 자료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n-1이 되는 거죠. 근데 2 곱하기 n-1이냐 했으니까 3번이 틀린 문장이 됩니다. 4번 n이 크면은 당연히 t분포도 뭘로 근사해? 정규분포가 되잖아. 표준 정규분포가 되잖아.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검정할 수 있는 것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각 문장들 보시면서 틀린 문장, 이거 너무 틀렸는데 자유도가 어떻게 2 곱하기 n-1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신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20번 풀어보겠습니다. x1과 x2가 다음 확률 밀도 함수에서 나온 놈들이야. 자, 그랬을 때 확률 x1과 x2 중에서 더 작은 놈이 2분의 1보다 작을 확률 계산해 보랍니다. 자, 그럼 요 미니멈이 뭐야? 최소값이죠.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얘네의 확률을 구할 때는 뭘 생각하냐? 여사건의 확률을 생각하는 거야. 지금 x1이 작을지 x2가 작을지 모르잖아. 그럼 x1이 작다 해서 또 구하고 x2가 작다 해서 또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요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x1과 x2 중에서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사건과 반대되는 사건은 뭐냐? x1도 2분의 1보다 크고 x2도 2분의 1보다 큰 거야. 그러면은 둘 중에 작은 놈 고르더라도 무조건 2분의 1보다 크죠. 근데 요거랑 아닌 경우 뭐 있어? x1이 2분의 1보다 작고 x2도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x1이 2분의 1보다 작은데 x2는 2분의 1보다 큰 경우도 있고 x1이 2분의 1보다 큰데 x2가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세 가지 경우는 다 요 조건을 만족해 주죠. 왜냐면 둘 다 2분의 1보다 작아. 그럼 둘 중에 작은 놈 골라도 2분의 1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x1은 2분의 1보다 작은데 x2는 2분의 1보다 커. 그럼 x1을 어차피 작은 놈으로 고를 거고 걔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요 세 경우는 다 요걸 만족한다고. 그럼 요 세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 여사건은 누구냐? 둘 다 2분의 1보다 큰 경우야. 따라서 1에서 둘 다 2분의 1보다 클 확률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죠. 근데 둘이 무슨 표본? 이미 표본이기 때문에 독립입니다. 그래서 x1이 2분의 1보다 클 확률 곱하기 x2가 2분의 1보다 클 확률을 계산해 주셔서 둘이 곱한 다음에 1에서 빼주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문제 풀지 일단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죠. 자, 요 확률 함수에서 나온 x1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2분의 1보다 클 확률은 2분의 1에서 1까지 가니까 1까지 요 확률 함수 값을 뭐 해주면 돼? 적분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적분하면은 얘는 x 4제곱이 되고 1 한번 넣고 2분의 1 한번 넣어서 빼주시면 된다고. 그 계산하면은 16분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6분의 15고 x2도 당연히 똑같은 확률 함수에서 나왔을 테니까 계산하면 16분의 1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 값은 뭐다? 쓸 칸이 없네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1 마이너스 16분의 15 곱하기 16분의 15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256분의 225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256분의 225를 빼주시면은 3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걔네의 확률을 구해보라 그러면은 여사건을 생각해서 구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자, 요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된다. 경우들을 나눠서 확률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뭘 공부해야 돼? 순서 통계량을 공부해야 되잖아. 그럼 최소값이 뭐야? 최소값도 순서 통계량이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오는 놈이 뭐야? 최소값인 거잖아. 그래서 최소값도 순서 통계량이 되는 거라고. 요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값의 누적 분포 함수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1-1-fx의 n승 요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다시 쓰면은 1 누적 분포 함수는 요 확률 밀도 함수를 뭐 하는 거야? 적분한 겁니다. 적분하면 fx가 되는 거야. 그래서 x 4제곱이 되고 n이 지금 몇이야? 2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누적 분포 함수에서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이니까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그럼 1 16분의 1의 제곱이 돼서 16분의 15의 제곱이 되니까 아까 전에 적분해서 풀었던 거랑 뭐에 똑같은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 통계량의 누적 분포 함수를 내가 열심히 외우고 시험에 갔다 하면은 요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해서 푸는 거는 누적 분포 함수를 외우는 것 자체를 제가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의 확률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푼다. 자, 요거를 기억해서 시험에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를 막 적분해야 되고 최소값이니까 막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는 아니고 조금은 생각해 봤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네, 2017년 7급 기출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요 2017년의 특징은 뭐냐? 그동안 안 나왔던 부분, 통계학 개론 책이 있으면은 그동안 중요한 부분에서 시험이 나왔는데 우리가 좀 소홀히 하고 놓쳤던 부분, 처음 들어보는 용어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고. 뭐 채비셰프 부등식이라든가 최대 가능도 추정량이라든가 다중회귀 분석이라든가 오즙이라든가 당연히 통계학 개론책에 있습니다. 물론 없는 책도 있긴 한데 웬만한 책들에는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근데 조금 외곽 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왜 공부를 소홀히 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난이도가 있긴 있는 문제다. 근데 대신에 다행인 점은 채비셰프 부등식이 어떤지도 다 알려줬고 오즈비도 니네 처음 보지. 그러니까 오즈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알려줄게 해서 조금은 그래도 난이도가 막 매우 어려운 수준의 시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시험 문제는 이미 한 번 출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막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각 시험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더 해 주시고 암기를 해 주셔서 그다음에는 당연히 오즙이 안 알려주고 낼 수도 있잖아. 채비 셰프 부등식에 대한 시 안 알려주고도 문제 낼 수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오는 것들을 암기를 해 주시고 시험을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대비가 되겠죠. 뭐 채비셰프 부등식이라든가 ML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다 7급에서만 나오니까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중회귀 분석 이제 나올 거니까 다중회귀 분석의 성질 그다음 분산분석표 채우는 거 공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지비는 뭐 알기만 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잖아. 그렇죠? 오지가 뭐라고? 실패분의 성공이라고 요거만 알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소값을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거 경우들 나눈 다음에 여사건 동안 생각해 준다고 그 하나의 확률만 구해도 답을 구할 수가 있다고 요런 아이디어 통계적 사고 요런 방식들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익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17년 7급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